동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영숙님은 전 출연진 분들에게 동정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부 몇 제외하시곤.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돼서 내가 가녀린 뭐 주인공처럼 순자님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동정받으셔서? 영숙님이 러브 액츄얼리 하신 거 같던데? 러브 하신 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8회가 마지막 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군요. 일단 나는 솔로 31기 8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님이 설득하셔서 경수님과 영숙님의 슈퍼데이트가 성사됐죠. 그랬죠? 설득하는 그 장면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설득은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논리정연하게 얘기는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영숙님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줄 수밖에 없는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좀 빼고 이성적으로 지금 상황을 조금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앞선 상황에서 순자님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들어 나서 이제 경수님이 오셔가지고 술대권을 못 쓰겠다라고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순자님이 등장할 수밖에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순자님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순자님이란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뉘앙스로 풍기던 그 모든 것에 순자님이 계셨던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절을 당하고 공연거실 오셔가지고 이제 또 다 함께 약간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좀 불편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출연자분들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세요. 순자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영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니 경수님이 휴대권을 영숙님한테 쓴다고 해서 순자님이 울었다.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공연 거실에서 그 들어가시기 직전에 보면 거의 다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거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물음표가 일단 한번 떴습니다. 어쨌든 당사자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영숙님은 경숙님 경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게, 그렇게 거절당하자마자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경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 이게 더글로리 사태가 앞에 있고 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 모습도 뒷담화로 보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실시간으로 모여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뭐 거기서 말하는 영숙님의 그 상황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쳐서까지 그 휴대권을 얻고 싶어 했고, 그 휴대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PR을 했던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순자가 울어서 운 바람에 내가 나한테 휴대권 안 쓴다고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섭섭함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앞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모두의 공감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숙님이 공연 거실에 있으신데 영숙님이 불러내셔서 신청을 다시 하셨죠. 이 장면을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신중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복잡해진 건 경수님이 만드신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숙님과의 별로 대화를 크게 많이 안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숙님한테 휴대권이 생기면은 그 영숙님한테 쓰겠다는 얘기는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뱉은 말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이제 휴대권을 쓰겠다, 너에게 쓰겠다라고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데 말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경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영숙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나 좀 멋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영숙님의 화법을 이해가 안 돼서 스스로를 셀프 칭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축켜 세우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법은 어떤 화법일까요? 여러분 어떤 화법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듣고 있는데 되게 불편은 한데, 굳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남이 얘기해주면 그 모습이 멋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멋이 떨어져요. 그리고 멋있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제 이성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휴대권을 나한테 쓰게 만들었다는 그 모습이 멋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멋있을 수 있죠?
근데 딱히 그렇게 본인 셀프 칭찬 그렇게 하면서까지 멋있어 보이는 장면은 아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경수님한테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쓰기로 하지 않았냐? 너가 나한테 쓰기로 했잖아 라는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경수님이 마음이 돌아선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되게 그런 셀프 칭찬이 같이 있는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화법이 그러신 거겠죠?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거기까지도 보고 났던 순간 좀 하긴 했었어요. 옥수님이 경수님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들 입장에서 더 그렇겠지,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얼굴값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얼굴만 봐도 재미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리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옥수님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약간 푸시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수님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옥수님의 그 판단은 솔직히 저도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랑 무조건 잘 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약간 왜 그런가 계속 생각이 계속 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빙빙 돌리셔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계속 숨기시니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긴 한데, 뭐 옥수님이 사람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거는 확실해서 보는데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얘기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앞에 사태가 있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옥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상 남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람 있어요. 잘생겼으면.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안 만나봐서 얼굴만 봐도 즐겁다라는 거는 원래 연예인들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들긴 해요. 연예인들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근데 평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그리고 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이미 솔직히 말해서 영수님도 원하는 거 얻으신 상태고, 그렇다면 굳이 이 오빠랑 뭐 이 오빠 이럴 거야, 이 오빠 이럴 거야, 그런 얘기를 더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옥수님의 평가는 그닥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온.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아. 지금 계속 이게 좀 편집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다들? 네, 이 편집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그 옥수님의 영향력이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미 2번째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방송에서 지금 나온 것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응. 아침에 순자님 방에서 영자님이랑 나누신 이야기. 진짜 이때 옥수님이 많은 것을 이제 하셨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통편집이 돼도 보이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랬다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조성도 분명히 옥수님이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 느낌이.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편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2번째 순자님과 영자님 아침에 얘기하시는 그 대목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순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불청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분위기 조성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옥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용 거실에 순자님이 안 나가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이미 분위기 자체가 순자님과 경수님이 원래 같이 계셨던 상황이고 영숙님이 뒤늦게 합류를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순자님이 너무 경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러면서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영숙님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이게 편가르기를 하신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정희님은요, 같은 방에 계신 정희님도 영식님 거의 올가매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정숙님이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올가매고 있었는데 이건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때 상황은 다르죠. 정희님은 처음부터 영수님이랑 같이였기 때문에 정숙님이 들어오신 게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다고 이거를 몰아가시잖아요. 지금 순자님이 불청객이다,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이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편집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편집 안에 이미 옥수님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분위기도 다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게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 아팠어.
그 안에서 순자님이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고 있는데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진짜. 설령 순자님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도 단체로 그러는 건 좀 잘못된 아니라고 것 봐요. 단체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다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성분들도 계속 듣고 사람인지라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그래서 뭐 분위기에 휩쓸려 갔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제 본인들이 못 봤던 여성분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 저라면 제가 남성분들 출연자였다면 학을 뗐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편집이 됐다라고도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잖아. 그러면 이게 상상 초월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혹시나 혹여나 현커가 되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게 현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계속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더글로리 사태 때부터 제 생각에는 그 세 분이랑 만약 현커신 분들은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정말 이게 힘드셨을 것 같은. 이게 현커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랬었어요. 네. 경수님이랑 순자님 아침 대화 이야기 해볼까요? 순자님 어떻게 보면 되죠. 경수님이 절절 매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조금 통쾌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영숙님과 순자님 사이에서 경수님이 옳게 못하니 이게 사태가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경수님이 순자님한테 약간 절절 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 통쾌하긴 했어요. 그리고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래도 이제 순자님이 너그럽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신 거죠. 일단 갔다 오라고 다녀오라고. 그리고 뉘앙스 자체가 그거였어요. 1순위 너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할 거라. 그리고 저쪽을 정리하고 오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순자님이 흔쾌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영숙님이랑 이제 슈대를 쓰러 먼저 나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영숙님이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봤는데 라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경수님이 알아봤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수님이 알아보신 게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경수님도 정신이 없었겠지. 한 명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명은 병원에 실려 있어. 병원에 가 있어. 이러니까 이게 본인도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보고 뭐고 할 새가 있었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제 생각엔 좀 그래요. 그래도 1순위고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순자님을 위해서 좀 뭔가를 알아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도 좀 통쾌했어.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영숙님은 옷이 없으신가요? 아니,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휘어잡고 마지막에 불사르고 이제 막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신발부터 시작해서 옷, 심지어 귀걸이까지 가방은 본인 가방 맞으신가요? 네. 그거를 그 서포터즈님들이 다 해주세요. 이제 얼만큼 준비를 안 해오셨는 걸까요? 왜냐면 그 스스로가 본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지 않나요? 보통 그 나이쯤 되면 제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보통 어쨌든 이게 데이트기도 하고 남성분들을 만나는 미팅 같은 거잖아요. 이게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자기가 잘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만한 옷들을 계속 많이 챙겨왔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캐리어 이만큼 들고 근데 걔 중에 본인 게 없었나요? 캐리어가 작았던 기억은 아니거든요. 제 기억상.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 10가지 다 다른 사람 거를 입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캐리어를 잃어버리셨나? 아니면 캐리어에 아무것도 안 들었나? 뭘 들고 오신 거지? 제 기억상 옷도 거의 갈아입은 기억이 없어요. 숙소에 있을 때 거의 똑같은 옷 입고 계신 것 같거든 지금 기억이. 근데 만약에 그 서포터즈님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도대체 뭘 입고 나갔을까요? 그 생각도 들어서 되게 전투적으로 열심히 꾸미고 나셨는데 경수님은 또 순자님이랑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 와중에 또 가시면서 또 넘어지셨어. 왜 그 모습이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그랬어요.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차에 타셔서 이제 경수님이랑 나가시잖아요. 또 영수님만의 화법이 나와요. 모두가 내가 1등이라고 박수 쳐준대. 글쎄요, 그 장면이 안 나와서 누가 박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1등은 순자님이야. 경수님도 정확하게 사이다로 꽂으셨어. 2번 1등은 순자라고. 제일 사이다였어요. 네, 최고의 사이다였습니다. 와, 근데도 꿋꿋하게 이제 자기 PR을 하시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 진짜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상대방이 그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귀를 막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예 귀를 다 막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느낌?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얘기를 본인 위주의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셨거든요. 차 안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이제 브런치 카페 가서 두 분 앉으셨잖아요. 앉으셔서 이제 경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영숙님 입장에서는 아직 저녁도 남아있고 선택은 어차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이 있으니 자기가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이게 나를 PR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좀 해주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더 이제 이 사람이 내 얘기도 듣고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리고 동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순자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이죠. 겨냥해서. 그렇게 따지면 영숙님은 전 출연진 분들에게 동정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부 몇 제외하시곤.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돼서 내가 가녀린 뭐 주인공처럼 순자님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동정받으셔서? 동정이란 단어와 이게 무슨 단어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제 말이 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도 많은 사람에게서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자기가 낫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동정이 아니신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위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신다고? 단어를? 심지어 이게 이쯤 됐으면 순자님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동정이란 단어를 쓴다고? 아닌가? 몰랐을란가? 몰랐다 한들 알았다 한들 왠지 쓰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분이라면 알았어도 몰랐어도 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단어는 좀 그랬어요. 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해. 끊임없이 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입에 모터 달려있을까요? 진짜 보고 있는데 제가 기빨려가지고 옆에 있는 경수님 어땠는지 모르겠다. 제일 의외였던 게 경수님은 그런 면이 또 호감이셨대요. 전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분도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더더욱이나. 아니 이제 영숙님이랑 데이트 마무리하시고 순자님은 나가시잖아요. 근데 요 순자님은 나갈 때도 제가 중간에 그 출장 때문에 한 회를 못 봐서 순자님이랑 경수님의 서사를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보이는 것만 일단은 하니까 보이는 그대로 봤었을 때 야 순자님도 만만치 않던데. 소위 말해 잡돌이라고 하죠. 와 무섭던데요. 그런 모습이 제가 못 봤던 회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순자님도 세긴 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가 너무 극한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경수님한테 뭐라도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테니까 더 심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와 센 케이시던데요. 순한 얼굴에 마음속에 이제 장군이 계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또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화도 잘하시고 바다 정말 이쁘던데. 진짜 이쁘던데. 그 바다도 함께 걷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는데 잘 하고 왔잖아. 근데 왜 경수님 벌써 또 빡! 저는 그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난 아직도 3대7인 것도 쇼크였거든요. 아니 3대7이면 오전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너무 와 진짜 와 이러면서 봤어요. 3대7이면 아침에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야지. 네가 1순위고 너를 선택할 거고 그 사람이랑 정리를 하고 올게가 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야죠. 3대7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뭐 이틀차 3일 차면 모르겠어. 당장 내일 선택이잖아.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거기서 뭐 이런 느낌이었어. 물음표 막 100만 개 막 근데 그런 저희가 봤을 땐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영숙님의 그 어법과 화법과 대화법과 그런 모습이 이성적으로 느껴지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호감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말투 속에 감정이 없을 뿐이지 내용은 엄청난 감정이 폭격적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를 봐야 돼라는 소위 말해서 그 가스라이팅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걸 주입식 교육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감정이 어떻게 없이 이성적으로만 얘기를 하시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시는 그 어법에
감정이 좀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좀 없으신 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적이고 본인과 맞는 부분이 있고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순자님은 이게 MBTI로 갔을 때 F 성향이 강하신 편이시고, 영숙님은 T적인 편이 좀 강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경수님은 T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자 T는 여자 F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순자님과의 대화할 때는 자기가 약간의 이게 머리를 쓰고 감정을 소모하고,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영숙님이랑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향 차이니까. 근데 이 성향 차이의 가장 큰 건 둘 다 F는 맞아요. 근데 한 분은 어투에서 이게 높낮이가 확실히 좀 있으신 편?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약간 이런 높낮이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영숙님은 높낮이가 크게 없으세요. 그냥 거의 일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한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와, 7대3은 너무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순자님이 계속 피말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가 와, 근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국이 영수님 기억나세요? 29기 영수님. 그 대화 좀 해요. 네. 그 현숙님과 정숙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최종 선택 정숙님 하셨던 그분이랑 뭐가 달라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슈데슨 저녁에는 확고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갈팡질팡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결정을 하셨다고. 근데 이분은 뭐해 지금? 결정하기 마지막 날 오전까지 나는 간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 지금.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는 영숙님도 영숙님인데 이번 회차에선 경수님도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를 전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이것도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이 삼각관계가 너무 보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경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말은 잘 해야 된다. 사람 일은 한참을 모른다. 모두들 그걸 깨달으셨길. 보시면서 한 번 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기를. 저랑 똑같으시겠죠? 다를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왜 이 남자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조차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순자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경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될지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를 모르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흔들리고 어떤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내 사람이었을 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거조차 기준이 진짜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상황? 본능과 이성 사이에 고민을 하셨는데 다른 기수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경수님은 둘 다 아닌 느낌. 네, 본능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 기준으로 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얼만큼 더 간절하냐. 그러니까 3기 영수님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아, 너네 해봐, 약간 이런 느낌도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누가 더 나에게 간절하냐를 따지고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뇌피셜이 맞는 건지, 모두들 말씀하시고 있는데 뇌피셜이 맞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아니길 좀 바래봐요. 왜냐면 이게 순자님의 서사가 더글로리에 묻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순자님도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은 뭔가가 있어. 있는데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땐 경수님의 아주 옳은 선택은 순자님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고편에 편지를 써준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편지가 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거기에다가 중간에 순자님이 머리를 또 부여잡고 계시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영숙님이 러브 액츄얼리 하신 것 같던데, 러브 하신 것 같던데, 하실 거겠죠? 그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토탈해 봤었을 때 이 남자의 기준이 어디일까 엄청난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는 8회였습니다. 이제 9화 하나 남았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최종 선택 전에도 이제 좀 부글부글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두들 시청을 하며 우리의 경수님은 어디로 가실 건지 다들 지켜보시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에 봬요.